네, 안녕하십니까. 조국법사입니다. 오늘 박충권 의원이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공산주의자 맞잖아요. 예, 뭐 다 아는 얘기고, 지금은 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철든 나이에 이미 공산주의에 심취를 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마은혁이죠. 차명진이라든지 김문수는 본인들이 전향을 해서,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파가 되는 거죠. 우파가. 그러니까 김문수라든지 차명진은 본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잘못됐다. 사회주의자가 잘못됐다. 해서 참여를 하고 이제 우파가 됐으니까 전향을 한 거고, 마은혁은 전향을 안 한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입당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에, 돌을 하나 더 얹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은혁이란 사람은 차명진이나 김문수가,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사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본인이 뭐 뚜렷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공산주의자잖아요. 본인이 뭐 10살 때 한 것도 아니고, 인민론을 뭐 10살 때, 5살 때 한 게 아니잖아요. 20대 넘어가지고 철 다 들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서울대학 정치학과 가서 본인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인민론을 했으면, 그거를 전향했다고 믿을 만한 어떤 그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충권이란 분이, 의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공산주의자다. 그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힘의원들인 거죠. 그나마 그 공안검사였다고 하는 권성동이라든지 권영세 같은 사람들도 그 마은혁에 대해서 저 사람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국힘의 현실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뭐가 있느냐? 김영삼이 있는 겁니다. 권영세든 권성동이든 뭐 홍준표든 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좌우가 공존하겠다 등의 어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파는 공산주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뿌리에 김영삼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영삼이 있으면 본인들의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 김영삼도 반독재라는 어떤 명분으로 자유우파의 가장 그 뿌리인 3, 4, 5공화국 3, 4, 5공화국에 대해서 그 당시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둔 어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우파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김영삼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김영삼의 입장. 그러니까 5공화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고 반대로 5공화국의 대처점에 섰던, 그러니까 우리가 50, 40, 30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시는 뭐가 있다? 국시가 뭐예요? 반공이잖아.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게 3, 4, 5공화국이야. 우리가 5공화국이라든지 뭐 백골단이네, 뭐 이런 것들, 4공화국 유신이네, 3공화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중앙정보부 창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뭡니까? 호의호식? 박정희가 호의호식 하고 싶어서
전두환이 호의호식하고 싶어서? 다 북괴의 위협이잖아요. 그 북괴는 뭐야? 공산주의자. 응? 그럼 우리가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공포스러워하느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경험주의자잖아요. 응? 공산자파는 뭐? 공산자파는 경험주의 반대면 뭐야? 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유추해내는 거. 응? 응?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 이 경험주의적 사상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생각을 자기들끼리 유추해내는 거야. 응?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공이라는 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경험을. 6.25 때 경험을 해본 거죠.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했던 약속은 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좌파들만 모여서 만든 국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경험을 보니까 아니구나. 공산주의는 절대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김영삼을 기점으로 해서 그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뭔가 자유우파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반대로 거기에 반대되는 공산자파를 자꾸 진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좌우가 같이 연합해서 또는 공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준표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갑재라든지 김진이라든지 정규재 이런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 다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규재도 다 유신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조갑재도 내내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로 해오다가 박정희 돌아가시고 나니까 책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박정희 파리 했던 사람 아니야. 있는 동안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박충건 얘기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박충건 얘기가 당연한 거예요. 박충건은 그럼 왜 저걸 그냥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박충건은 김영삼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그 위에 뭐 어떤 MB도 아니고 어떤 데도 뿌리를 두지 않고 그냥 반 김일성일 뿐이야. 그러니까 반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은혁은 공산주의자야. 그냥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본인이 어떤 경험에 들 만큼 어떤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영삼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홍준표 캠프에 있으면서도 홍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게 그런 거예요. 왜 좌파에 대해서 저렇게 유할까? 왜 좌파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야.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3 계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혁명을 촉발하고 4월 4일에 결국 대통령께서 이제 풀려나면은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다? 5공화국이 아니라 5공화국을 이은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7공화국. 6공화국 때의 그 어떤 우리의 헤매는 과정. 우리가 정확히 우리 뿌리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헤매왔던 과정. 우리가 DJ를 인정하고, 김영삼을 인정하고, 노무현을 인정하고, MB를 인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를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 결국 이제 7공화국입니다. 그럼 7공화국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역점이 둬야 될 건 뭐냐? 무조건 헌법에 반공을 명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헌법에 반공을 명시한 적은 없죠. 없어요. 그냥 뭐 반공을 국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헌법에다 반공을 명시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나? 그게 아니죠. 3, 4, 5공화국 때는 지도자가 명확하게 반공의식을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걸 헌법에다가 반공이란 말을 넣지 않아도 됐었어. 이미 정권 자체가 반공을 목적으로 태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됐다. 그럼 불안하잖아. 반공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빗장을 딱 걸어놓는 거야, 빗장을. 어떤 정권이 돼도 이거는 절대 못 바꾼다. 어떤 CEO가 바뀌어도 이 오너의 이 기본 마인드는 못 바꾼다는 걸 딱 정해놔야 돼. 그게 바로 헌법이야. 그럼 헌법에다 우리가 원래 70억이 되면서 가장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그 위에 누가 됐든 이거는 절대 못 바꾼다. 이거의 개념이 뭐냐면 헌법에다가 반공을 주입하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다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주적을 북한 그리고 중공이라고 쓰면 제일 좋은데 모르겠다. 거기까지 되기 그것까지 제가 바라진 않을게요. 그냥 헌법에다가 반공을 명시하는 거. 이걸 가장 저는 먼저 주창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이제 건의라기보다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정자치부라는 어떤 그 명칭. 이 행정자치부라는 명칭이 결국 이 모든 사다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아직도 행정자치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 예. 이 행정자치부라는 이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거 DJ가 만들었잖아 이거. 이거 왜 이름을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다 그냥 유약하고 분리돼 있고 뭔가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게 행정자치부잖아요. 행정도 행정이든 행정자치 얼마나 이게 유약해 보여. 심지어는 거기다가 내무부 안에 있던 원래 내무부였잖아요. 내무부 안에 있던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그걸 경찰청으로 분리했죠. 그게 누구야? DJ잖아. 그 경찰청을 만든 인간이 바로 DJ 아닙니까? DJ지. 경찰청 만든 건 김영삼인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DJ예요, DJ. 근데 그게 김영삼이든 DJ든 마찬가지야, 결국은. 결국은 다 빨갱이인데 김영삼까지 제가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제가 연원을 묻고 싶지 않은데 노태우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 출신이죠. 내무부 장관. 이 내무부 시절에는요. 치안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는 게 내무부 안에 있었어. 내무부 안에. 그러니까 경찰이든 뭐 소방서든 뭐 이런 거 다 내무부 안에 있었던 거야. 그 내무부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뭐가 차이가 나냐. 내무부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장관이 해 말어 이걸 그냥 바로 밑에 직원 부르듯이 하는 거야. 장관이 불러서.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힘이 세 안 세? 거의 뭐 공안부장 같은 개념인 거죠. 뭐 중국으로 따지면 거의 공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내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보다 더 셌어. 더 셌다고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약간 더 센 분위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이 경찰청을 바로 지휘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민주당 애들이 뭘로 바꿔놨어요? 경찰청은 독립되어 있는 기관처럼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이 경찰청이 독립되어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휘가 돼야 안 돼. 그 안 되는 걸 요번에 봤잖아요. 경찰청이 누구 말 듣고 있어? 민주당 말 듣고 국회 말 듣고 있는 건 눈으로 봤잖아.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행정안전부 안에다가 뭐 만든다 그랬어요? 경찰국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 반대한 게 누구야? 그게 바로 경찰 안에 좌파상 누구야? 유삼영인가? 유삼영? 완전히 경찰이라는 놈이 머리 빠글빠글 파마하고 다니고 얼굴도 완전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뾰족 턱 있지, 그거. 응? 완전히 하이에나 얼굴 생기는 유삼영인가? 그 경찰이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 경찰국, 행정안전부 안에는 경찰국 반대. 윤 대통령이 다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안 거야. 어떤 날에도. 결국은 이 경찰청이라는 애들이 독립되어 있는 기관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마치 권력기관인 것처럼. 경찰청이 왜 권력기관이 돼야 돼? 그냥 내무부 안에 속해 있어야지. 내무부 안에 속해 있어야지 뭔 경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야. 솔직히 검거 인력이 없잖아요. 응? 그냥 거기는 기소하고 몇몇 머리밖에 없는 집단이지만
이 경찰은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내무부라는 조직을 다시 부활시켜서 치안본부 옛날 그 개념 다시 좀 부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윤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바로 경찰청 때문이잖아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도 결국 인력이 없어가지고 경찰 애들 불러다가 지금 몇 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윤 대통령이 복귀에 짊어져야 될 게 뭐야? 본인이 경험한 걸 하면 돼. 첫째, 국시를 반공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헌법에다가 뭐? 반공 집어넣는다. 왜? 반체제 집단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응? 언론, 언론노조, 민노총, 그리고 정교조,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반공, 우리가 혹시 헌법에다 반공이라는 것을 명시한다면 얘네들이 얼마나 활동이 위축되겠어요. 헌법에 반공이 되어 있는데 간접질을 해? 사형이지, 뭐, 사형. 바로 사형이잖아. 바로 위헌전단 집단이, 위헌정당뿐만 아니라 위헌 집단이야, 다. 정교전에 뭐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또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선관위 해체하고, 선관위를 어디다 넣는다? 내무부 안에 넣는 거예요. 내무부 안에. 물론 이전에 선관위라는 것은 1963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화국 자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거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해서 참 좋은 취지로 만든 거죠, 선관위를.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선관위 애들이 이제 하도 오랫동안 독립기간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대청소를 하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들어왔다 다시 또 나가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왔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나갔다 하면 들어오는 거지 뭐. 행정안전부라는 거나 행정자치부도 한번 이렇게 자치해 봤으니까 다시 어떻게? 다시 들어와야지. 다시 들어와야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들어오시면 헌법에다 반공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내무부를 부활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내무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치안본부 만들어서 경찰청 폐지하고 치안본부 넣고 선관위 폐지하고 내무부 안에서 행정자치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를 관할하고 선거를 관할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윤 대통령이 뭐 독재자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그 뭔가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런 계엄령 같은 걸 할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역사가 이제 돌고 도는 것처럼 대통령제를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만 만들어 놨을 뿐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뭐냐 그랬을 뿐이지 제왕적이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카 하면 스포츠카답게 스피드를 300km까지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스포츠카를 하지 말든지야. 근데 우리가 F1이라는 곳에 나갔으니까 스포츠카는 있어야 되면 300km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포츠카라는 걸 만들어 놓고 100km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할 거면 제대로 해놓으란 말이야, 제대로. 내무부 만들고, 대통령이 경찰 지휘하게 하고, 검경을 다 지휘하게 하고, 그리고 안기부 같은 거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간첩 잡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대통령으로서 뭔가 행세를 하지. 이거 요번에, 국회가 이 지랄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대통령제는 대통령답게 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벌어지는구나. 결국은 뭐야. 양복은 양복처럼 입고 있어야 되고 캐주얼은 캐주얼처럼 입어야 되는데 캐주얼을 양복처럼 입고 양복을 캐주얼처럼 입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단이 생기는 이 국민이 지금 몇 개월째 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많겠지만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아이디어 많이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헌법에다가 반공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폐지하고 내무부로 다시 부활시키고 경찰청 폐지하고 치안본부 다시 부활시키고 선관위 폐지하고 선거 업무 내무부가 관할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헌의 방향이고 그리고 정부 조직의 개편의 방향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